신나고 재미있는 동화의 나라 오목단지 속으로 떠나는 여행 엄마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종알종알 제잘제잘 이야기 세상 오목단지 동화 이야기. 친구들, 오늘 하루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모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명작 동화를 들려주려고 해요.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따뜻한 동화 들으며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헨젤과 그레텔. 그림 형제 원작,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어느 커다란 숲 근처에 나무꾼인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헨젤과 그레텔이 살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의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먹을 빵이 부족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제 빵이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갑시다. 새어머니의 말에 아버지가 어리둥절해 물었어요. 숲으로 데려가자니? 그러자 새어머니는 사납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숲속에 갖다 버리자고요.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어머니의 말을 들은 그레텔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이젠 우린 어쩌면 좋아?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더니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마당에는 달빛을 받은 조약돌들이 하얗게 반짝였어요. 이 조약돌만 있으면 어디서든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헨젤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가 헨젤과 그레텔을 깨웠어요. 그리고 빵 한 조각씩을 주며 말했지요. 오늘은 모두 숲으로 가서 나무를 하자.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뒤를 돌아보며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무심코 묻는 아버지에게 헨젤이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흰 고양이가 지붕 위에서 작별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숲속 깊은 곳에 이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쉬었다가 갈까요? 그러고는 얼른 아버지의 소매뿌리를 잡아 일으켰어요. 아버지와 땔감을 구해올 테니 너희는 빵이나 먹고 있어. 헨젤과 그레텔은 빵을 먹으며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숲속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레텔이 울먹이자 헨젤이 그레텔의 등을 다독였어요. 걱정 마, 그레텔. 곧 달이 뜰 거야. 드디어 달이 떠올랐어요. 헨젤이 떨어뜨린 조약돌이 하얗게 빛났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두 손을 꼭 잡은 오누이는 밤새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 집에 다다랐어요. 헨젤과 그레텔을 본 아버지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새어머니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며칠이 흐린 어느 날 밤,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잠자리에 들던 헨젤과 그레텔은 쫑긋 귀를 세웠어요. 새어머니가 우리를 또 버리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오누이는 밤이 깊어지기만 기다렸어요. 마당으로 나가 조약돌을 주워오려고요. 그런데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가 문을 잠갔나 봐.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는 빵을 한 조각씩 쥐어준 뒤 헨젤과 그레텔을 숲으로 내몰았어요. 헨젤은 뒤를 돌아다보며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어요. 그것을 알 리 없는 아버지가 또 무심코 물었지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비둘기가 지붕 위에 앉아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새어머니는 오누이를 더 깊은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이번에도 땔감을 주워온다며 아버지와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얗게 달이 떴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산새들이 헨젤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거든요. 어떡하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 헨젤과 그레텔은 두 손을 꼭 잡고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나 가도 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숲을 헤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빠, 저 집 좀 봐! 그레텔이 가리키는 쪽을 보던 헨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팬케이크로 만든 지붕에 빵으로 된 벽, 사탕으로 만든 창문, 온통 먹을 것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헨젤은 살살 녹는 팬케이크 지붕 한쪽을 꿀꺽 삼켰어요. 그레텔은 새콤달콤 사탕 창문 한 짝을 쪽쪽 빨았고요. 그렇게 둘이 와삭와삭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였어요.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집을 뜯어먹고 있어? 얼굴이 온통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씩 웃었어요. 저런 굶주린 아이들이로구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걱정 말고 많이들 먹어라. 그리고 폭신한 잠자리도 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얼른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할머니의 호통에 그레텔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그레텔이 오빠를 찾자 할머니가 코를 실룩이며 말했어요. 네 오빠는 걱정 마라. 우리 애 잘 가두어뒀어. 포동포동 살을 찌운 뒤 잡아먹을 거란다. 할머니는 무시무시한 마녀였던 거예요.
그레텔은 두려움에 떨며 마녀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밥때가 되면 헨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면 마녀가 헨젤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서 손가락을 내밀어봐. 헨젤의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지요. 영리한 헨젤은 손가락 대신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마녀는 눈이 너무 어두워 헨젤이 무엇을 내미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아무리 먹여도 살이 찌지 않잖아. 그 다음날 아침 마녀가 그레텔을 불렀어요. 화덕으로 들어가 빵이 잘 구워졌는지 살펴봐. 마녀는 화덕 속으로 이어진 판자를 가리켰어요. 네가 판자 끝에 서면 내가 판자를 안으로 밀어 넣으마. 그러면 화덕 속에서 빵을 살필 수 있잖니. 날 화덕에 밀어넣어 구워 먹으려는 거야. 마녀의 속셈을 알아챈 그레텔이 마녀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보여주세요. 마녀는 천천히 판자 끝에 올라섰어요. 그레텔은 온 힘을 다해 마녀를 화덕 속으로 밀쳐 넣었지요. 그레텔은 화덕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채웠어요. 그레텔은 헨젤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어서 나와! 내가 마녀를 화덕 속에 가두었어! 그레텔, 네가 마녀를 물리치다니 대단해! 잠시 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을 둘러보았어요. 집안 곳곳에 반짝이는 금과 빛나는 보석이 가득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보석을 가득 챙겨 들고 마녀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숲속을 헤맨 끝에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얘들아, 나를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그 뒤로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빨간 모자. 그림 형제 원작, 여원 미디어. 빨간 모자는 사랑스러운 꼬마 아가씨였어. 마음씨도 곱고 귀여워서 모두들 좋아했지.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제일 예뻐했단다. 이 꼬마 아가씨가 빨간 모자라고 불리게 된 것도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빨간색 모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잘 어울렸거든. 어느 날 빨간 모자는 할머니께 심부름을 가게 되었단다. 할머니께 이걸 가져다 드리렴.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케이크와 포도주가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었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할머니 집은 숲속에 있었어. 빨간 모자는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엉큼한 늑대를 만났단다. 얘, 어디 가니? 늑대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어. 할머니 집에요. 할머니 집이 어딘데? 커다란 참나무가 세 그루 있는 곳이에요. 늑대는 이제 침까지 흘리지 뭐야.
빨간 모자는 빨리빨리 걸었어. 늑대는 쫄랑쫄랑 뒤를 따라왔고. 뭐가 그렇게 급하니? 엄마가 얼른 다녀오라고 했어요. 안 됐구나. 저렇게 예쁜 꽃이 잔뜩 피었는데. 빨간 모자는 귀가 솔깃해서 숲속을 둘러보았지. 우와, 예뻐라. 저 꽃들을 꺾어다 할머니께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빨간 모자는 풀을 헤치며 예쁜 꽃을 꺾었어. 어휴, 저기 저쪽 꽃이 더 예쁜 것 같은데. 늑대가 자꾸 부추기지 뭐야. 빨간 모자는 욕심이 나서 숲속 깊이 깊이 들어갔단다. 오늘은 맛있는 점심을 먹겠는걸. 늑대는 냉큼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어. 그리고는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거야. 아, 잘 먹었다. 그런데 아직도 배가 고픈걸. 늑대는 할머니 잠옷을 입고 잠잘 때 쓰는 모자를 푹 눌렀었어. 침대에 누워 빨간 모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드디어 빨간 모자가 꽃을 하나를 안고 할머니 집에 들어섰지. 할머니, 저 왔어요. 빨간 모자는 깡충깡충 뛰며 할머니 침대로 다가갔단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거야.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늑대가 시침 뚝 떼며 말했어. 네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지. 어머머, 손도 너무 커졌는거려? 손이 커야 널 잘 잡을 수 있지. 늑대가 잘도 둘러댔지만 빨간 모자는 점점 의심이 갔어. 자세히 살펴보니 입도 너무 큰 거야. 할머니, 입도 너무 커졌어요. 그거야 너를 한 입에 삼키려고 그러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입을 커다랗게 벌렸단다. 엄마야! 하하하, 신난다. 이런 일이 매일 생겼으면 정말 좋겠네. 늑대는 배를 퉁퉁 두드리며 꺽 크림까지 했단다. 배가 부르니 잠이 솔솔 오는걸. 늑대는 벌러덩 침대에 드러누웠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신나게 잠을 잤지. 때마침 사냥꾼이 할머니 집을 지나다가 코 고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 할머니가 왜 저렇게 코를 고시지?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보다. 도와드려야지. 사냥꾼은 할머니가 깰까봐 살며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만 거야. 배가 불룩한 늑대가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놈의 늑대, 너 잘 만났다. 사냥꾼은 재빨리 늑대에게 총을 겨누었단다. 사냥꾼이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늑대였거든.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었지.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으면 어쩌지? 사냥꾼은 가위로 조심조심 늑대의 배를 갈랐어.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열자 빨간 모자가 쏙 튀어나왔어. 고맙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나왔어. 사냥꾼 양반, 정말 고마워요.
사냥꾼은 늑대 뱃속에 돌을 가득 채우고 실로 단단히 꿰맸단다. 드르렁 드르렁. 아무것도 모르는 늑대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잤어.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눈을 떴지. 어휴, 잘 잤다. 늑대는 기지개를 켜며 씩 웃기까지 하는 거야. 배부르게 먹었더니 아직도 배가 불룩하네. 그때였어. 사냥꾼이 총을 거누며 버럭 소리친 거야. 이 나쁜 늑대야! 아이고, 늑대 살려! 늑대는 깜짝 놀라 뒤뚱뒤뚱 도망쳤어. 그러다 그만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단다. 빨간 모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엄마가 한눈 팔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세 번째 이야기,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그림 형제 원작,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엄마 다녀올 테니까 집 잘 봐라.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섰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것이지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얘들아, 늑대를 조심해라. 엄마인 척하고 너희를 잡아먹으려 할지도 몰라.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늑대는 쉰 목소리에 새카만 발을 갖고 있잖아요. 잠시 뒤였어요.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잔뜩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아기 염소들은 생긋 웃으며 모두 하나처럼 외쳤어요. 흥! 거짓말쟁이 늑대 같으니 안 속아! 우리 엄마 목소리는 아주 고와! 늑대는 가게로 가 커다란 분필을 사서 씹어먹었어요. 이제 목소리가 고와졌겠지. 늑대는 아기 염소들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속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새카만 늑대발이 보였거든요. 흥! 거짓말쟁이 늑대 같으니 절대 안 속아. 우리 엄마 발은 새하얗다고. 늑대는 이번엔 빵가게로 가 다친 척 발을 내밀었어요. 여기에 밀가루 반죽 좀 붙여주세요.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 반죽을 붙여주자 늑대는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여기에 밀가루 좀 뿌려주세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늑대가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늑대가 으르렁대며 소리쳤어요. 내 이빨 맛을 봐야 말을 들을래? 방앗간 주인은 깜짝 놀라 밀가루를 뿌려주었어요. 늑대는 아기 염소들 집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늑대의 말에 아기 염소들이 제잘됐어요. 목소리가 엄마처럼 아주 고운데? 발이 하얀지도 살펴봐야지. 우와, 발도 새하얘. 엄마야, 엄마! 아기 염소들은 신이 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아기 염소들 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랗고 시커먼 늑대였어요.
하얗게 겁에 질린 아기 염소들은 허둥지둥 여기저기 숨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이곳저곳에서 잘도 찾아냈어요. 아기 염소들을 한 마리씩 찾아내더니 한 입에 삼켜버렸지요. 하지만 시계 속에 숨은 막내 염소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늑대는 푸른 배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집에 돌아온 엄마 염소는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려 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엄마 염소가 첫째와 둘째 아기 염소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와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염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막내 염소를 불렀어요. 그러자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여기에요.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염소가 막내 염소를 시계 속에서 꺼내주었어요. 늑대가 형들과 누나들을 잡아먹었어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펑펑 울던 엄마 염소가 밖으로 나갔어요. 막내 염소도 엄마 염소 뒤를 따라 나갔어요. 엄마 염소는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늑대의 배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아기 염소들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엄마 염소는 집에서 가위와 바늘과 실을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가위로 싹둑싹둑 늑대 배를 갈랐어요. 늑대의 배가 열리자 아기 염소들이 하나씩 튀어나왔어요. 얘들아, 얼른 돌멩이를 주워오렴. 아기 염소들이 돌멩이를 주워오자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을 돌멩이로 채운 뒤 실로 꿰맸어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즈음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늑대는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 어기적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뱃속에 꼭 돌멩이가 든 것 같네. 늑대는 물을 뜨려고 우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러자 뱃속의 돌멩이들이 우물 쪽으로 와르르 쏠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깊은 우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늑대가 죽었다는 엄마 염소 말에 아기 염소들은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아기 돼지 삼형제. 제이콥스 원작, 웅진다책.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랑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자기 집을 지키러 마음먹고는 엄마 돼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늑대를 조심해!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엄마 돼지가 소리쳤어요. 첫째 돼지는 집단을 지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저한테 집단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집단을 주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을 얼기설기 엮어 금세 집을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걸? 늑대는 첫째 돼지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들어가도 돼? 첫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까지 지푸라기 하나 없이 다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숨을 들이쉬고 후 불자 집이 훌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첫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둘째 돼지는 나무단을 지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저한테 나무단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나무단을 주었어요. 둘째 돼지는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서 금세 집을 지었어요. 그때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여기서도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걸? 늑대는 둘째 돼지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들어가도 돼? 둘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까지 집 나무 토막 하나 없이 다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불자 집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셋째 돼지는 벽돌을 나르는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한테 벽돌을 좀 주세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래, 좋아. 하고 아저씨가 벽돌을 주었어요. 셋째 돼지는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 집을 지었어요. 탄탄하고 멋진 집이었지요. 그때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 아기 돼지 냄새는 정말 군침이 돈단 말이야. 늑대는 셋째 돼지네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집을 몽땅 날려버릴 테다! 셋째 돼지가 소리쳤어요. 싫어! 절대 안 열어! 늑대는 가슴을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려서 후 불었어요. 불고 또 불었지만 집은 꿈쩍도 안 했어요. 늑대는 집을 날려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셋째 돼지를 집 밖으로 꿰어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맛있는 순무가 자라는 밭을 알고 있어. 우리 내일 순무 캐러 갈래? 응, 좋아. 그 순무밭이 어디에 있니? 스미시 시내 농장에 있어. 몇 시에 갈래? 아침 6시. 다음 날 셋째 돼지는 새벽 5시에
순무를 캐러 갔어요. 친구야, 순무 캐러 가자. 아침 6시에 늑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난 벌써 갔다 왔어. 맛있는 순무스프도 실컷 먹었는걸. 늑대는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친구야, 내가 멋있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알고 있어. 우리 내일 사과 따러 갈래? 좋아. 그 사과나무는 어디에 있니? 메린의 과수원에 있어. 몇 시에 갈래? 새벽 5시. 다음 날 셋째 돼지는 새벽 4시에 사과를 따러 갔어요. 사과를 따서 막 내려오는데 늑대가 다가왔어요. 늑대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친구야, 왜 벌써 거기에 올라가 있니? 사과는 맛있어? 새콤달콤 아주 맛있어. 너도 한 개 먹어봐. 셋째 돼지는 사과를 멀리 휙 던졌어요. 그러고는 사과나무에서 폴짝 뛰어내려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에도 늑대가 셋째 돼지를 찾아왔어요. 친구야, 오늘 오후에 샹클린에 장이 서는데 우리 구경하러 갈래? 좋아. 몇 시에 갈래? 오후 3시. 여느 때처럼 셋째 돼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장에 갔어요. 셋째 돼지가 커다란 버터통 하나를 사서 막 돌아오려는데 저 멀리 늑대가 오는 게 보였어요. 셋째 돼지는 버터통 안에 숨어서 늑대를 향해 통을 굴렸어요. 늑대는 너무 놀라서 시장 구경은커녕 정신없이 달아났어요. 다음 날 늑대가 찾아와서 장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셋째 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놀랐니? 버터통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나야. 네가 재미있어 할 줄 알았지. 난 정말 신났거든. 늑대는 진짜로 화가 났어요. 셋째 돼지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고 결심하고는 굴뚝으로 기어 올라갔지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늑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불을 피워 커다란 솥에 가득 물을 끓였어요. 풍덩!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곧장 소단으로 떨어졌어요. 셋째 돼지는 저녁으로 맛있는 늑대 수프를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셋째 돼지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못된 늑대를 생각할 때마다 셋째 돼지는 지금도 미소를 짓는답니다. 친구들,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헨젤과 그레텔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요. 빨간 모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바탕 즐겁게 웃어보았나요? 그럼 웃음 가득한 이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도 찐하게 행복하세요.